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삶의 지혜를 나누는 방송은 이복유 TV입니다. 사람의 사주팔자, 너의 사주팔자,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무척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체험한 얘기입니다. 그 순간의 말과 행동과 그 기억이 일생 동안 지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고 재밌는 얘기니까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형편이 아버지가 어려워서 중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웠을 때니까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수업료를 여러 달 이렇게 밀리면은 선생님이 불러내가지고 집에 가서 수업료 가져올 때까지 학교 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걸려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가방을 들고 집에 와서 이제 그냥 낮에 집에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저의 집안의 어른이신데 그분은 우리 집보다 돈도 많고 땅도 많고 좀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 있으니까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너 왜 낮에 학교 안 가고 집에 있냐?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에서 수업료를 밀려서 수업료 가져올 때까지 학교 오지 말래요. 그 다음에 위로의 말을 하거나 수업료를 좀 주거나 이럴 걸 기대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분이 저에게 던진 말은 그게 일생 동안 주어진 상처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나한테 그래요. 공부도 다 제가 타고난 팔자지라. 옳은 얘기죠. 맞는 얘기죠. 근데 제가 받아들일 때는요. 그 상처가 그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 펑펑 울었습니다. 왜? 그럼 내 팔자는 중학교도 못 가는 팔자란 말이냐?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나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나의 마음속에 가슴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며칠 후에 또 똑같이 집안 어른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할머니에게 문안드리러 오셨다가 내가 집에 있으니까 똑같이 물었습니다. 왜 학교 안 가고 집에 있냐? 그래서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에도 수업료 밀려서 수업료 올 때까지 낼 때까지 오지 말라서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서슴없이 그러시더라고요. 몇 달이나 밀렸는데 얼만데? 그래서 제가 아마 4-5달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주머니를 들이더니 여기저기서 돈을 꺼내더니 꼬깃꼬깃한 돈 내 손에 지켜주면서 이거 가지고 학교 가서 몇 달만에 더 다녀. 내 평생에 받아준 남의 돈 가운데 그렇게 따뜻하고 감사한 돈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게 결국 그분의 주신 그 돈으로 중학교를 겨우 졸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바로 그분의 그 말 한마디입니다. 몇 달 밀렸는데 몇 달만 더 다녀. 그런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절망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한다고 해서 사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위로의 말을 통해서 겸해주면서 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을 골라할 수 있느냐. 그걸 하면 평생의 의지처럼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후에 그에게 돈을 줬던 그분에게는 나중에 그분이 퇴직해서 뉘경색으로 활동하지 못할 때 사무실을 가끔 찾아오면 제가 밥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지만 지금도 그분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살다 보면요. 부탁할 때도 있고 거절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거절을 많이 당해봤지만은 당한 것 중에 제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이 강의 세계에 뛰어들어가지고 제가 구의회의 사무국장을
두 군데서 했고 또 국회에서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지방의원들에 대한 의원의 임무와 역할 내지는 예산 편성 요령 아니면 구의회 사무감사 이런 것은 제가 전 분야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강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구청이 25개 가운데 한 절반 정도는 제가 했습니다. 물론 요청에 오기도 했지만은 또 부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어느 아는 구의회 사무국장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그 반갑게 대해주더라고요. 걔 왜 왔느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 이렇게 해서 지금 몇 개 구청의 의원들에게 지금 3가지 의원의 임무와 역할 내지는 사무 감사 요령, 예산 편성 요령을 강의하는데 기회가 되면 좀 써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얘기가 참 기대밖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라 그러냐? 우리 이 구청의 의원들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아무 강사나 불러다가 강단에 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거절하는 건 많이 거절당해보지만은 그건 거절이 아니라 모멸입니다. 너는 감이 안 되니까 감히 우리 의회에 와서 무슨 네가 얘기를 해 이러면서 제가 무척 순간 모멸감을 당해서 내가 이대로 기억하게 하겠다 해가지고 내가 별도로 그 의장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의장에게 얘기해서 그 의원들한테 내가 그 강의를 해주고 굉장히 열렬한 환영을 받고 최고의 강의를 해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끝냈는데 그 친구는 지금도 가끔 만납니다. 근데 말을 안 하지만은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 의회는 수준이 높아서 너 같은 거 강의할 수 없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요 거절할 때도 있고 용인할 때도 있죠. 근데 문제는 본인이 부탁을 받을 때 있지만 부탁을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탁할 때는 어렵게 합니다. 근데 거절하는 것은 뭐 일 수 있는 얘기죠.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거절할 때 평생 한 번뿐인 기회의 부탁, 한 번뿐인 기회의 거절입니다. 근데 그것을 면역 없이 생각 없이 죄 없이 그냥 내뱉으면 제가 지금 그 어른한테 받았던 상처, 그 친구한테 받은 모멸감 이런 것은 가슴에 남아서 만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이 가슴을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혹시 부탁받는 게 뭐 어려운 게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뭐 돈 빌려달라, 뭐 민원을 좀 뭐 부탁해달라, 아니면 물건을 좀 사달라, 아니면 사람 소개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것은 청탁금지법에 소위 김영란법에 의해서 많이 사회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만은 그러나 처음 한번 하는 부탁을 처음 거절하는 거 한 번의 기회에 상대방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길 바라면서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혜롭게 거절하는 것, 지혜롭게 부탁하는 것.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로 돕고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지나간 추억을 소환해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 벽에 더불어 다 함께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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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